주술 준비는 되었나요? 나는 집안의 거울을 모두 깨고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부터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한다. 그래서 들어올 거라고 한다. 그것이 오면 절대로 대답하거나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현관으로 오면 문을 닫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뒷문으로 오면 위험하다. 뒷문으로 오면 잡혀서 산으로 끌려간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32살 초봄이었고 교제한 지 2년 겨울에 약혼하고 이듬해 결혼을 약속했다. 수학여행 도중에 아내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아내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나는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뭔가 마음이 기쁨으로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고터카라 온천의 의미와 사람들을 보고 순수하게 기뻐했던 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여기는 불임 여성들을 위한 온천이다. 아기가 태어난 후 아내에게 육아를 떠넘기지 않겠다. 나도 육아를 함께 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고 퇴원을 하니 집에 육아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남편은 이 책을 전부 읽으라고 명령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젖을 달라고 오는 딸을 달래느라 내게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육아에 적극적인 다른 아버지들과의 만남이 나에게 큰 용기를 준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한다. 남편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다. 주말에는 다른 모든 것을 뺑개치고 인터넷에 글을 썼다. 내가 딸을 돌보는 동안 남편은 육아 동료들과 놀고 있었다. 급할 때일수록 아빠는 냉정해야 한다. 딸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나는 침착하게 아내에게 딸의 처리를 지시한 후 구급차를 불러서 사태를 수습했다. 나는 스스로 놀랄 만큼 냉정하게 움직였다. 부엌에 있는데 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거실로 나와보니 딸이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치지만 느릿느릿 걸어가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서 남편은 나에게 냉정해지려고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 딸이 피를 흘리고 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한다. 그 즈음에 마코토와 노자키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때부터 기묘한 일이 몇 가지 일어나더니 정말로 남편이 없어졌다. 드디어 남편이 죽었다. 이제 그의 육아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를 죽인 것은 알 수 없는 존재이다. 하지만 괜찮을 것이다. 그런 엄청난 것은 누가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을 것이다.